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랑 수학의 셈 확률과 통계 페이지 113쪽부터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 이 부분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용 설명을 해보면 주머니 안에 우리 1부터 10까지의 공이 1부터 10까지 써있는 공이 들어있다고 일단은 보고 그럼 요거 자체가 표본 공간이 되겠지? 1부터 10까지가 7, 8, 9, 10 이렇게 이때 자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첫 번째 공을 하나를 꺼낼 건데 꺼낸 공이 홀수일 확률은 자, 이걸 구해보래. 꺼낸 공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전체 10분의 지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는 홀수가 5개니까 10분의 5야 해서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자 앞에 이렇게 어떤 말이 붙을 건데 자 꺼낸 공이 홀수일 때 이 공이 3의 배수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자 일단은 꺼낸 공이 뭐일 때야? 꺼낸 공이 홀수일 때 라는 뭐가 붙은 거냐면 조건이 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 자 그냥 하나를 꺼낼 때 꺼낸 공이 홀수일 확률은 이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10이었죠. 그쵸? 근데 이번엔 어떻게 돼? 꺼낸 공이 뭐일 때? 홀수일 때니까 밑에 뭐가 깔리지? 자, 홀수 5개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줬어. 이 조건에 대한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이 밑으로 오고 이때 3의 배수일 확률은 자, 꺼낸 공 홀수.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꺼낸 공이 홀수일 때 이때 이 공이 3의 배수일 확률. 자, 이 중에 3의 배수 2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꺼낸 공이 홀수인 사건을 A라는 사건으로 보고 자 3의 배수일 사건을 B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꺼낸 공이 홀수일 확률은 2분의 1이었지. 그쵸? 10분의 5니까 자 꺼낸 공이 홀수일 때 이 공이 3의 배수일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요 위에는 지금 뭐가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식을 잠깐 바꿔서 써보면 쌤이 아까 꺼낸 공이 홀수일 때 여기 지금 그 홀수인 경우의 수를 줬고 위에는 여기는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왔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홀수인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홀수인 사건을 A라는 사건으로 봤으면 이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여기 경우의 수가 온 거죠. 그쵸? 그래서 NA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있는 2는 뭐야?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기 때문에 NA교 B가 돼요.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잖아. 그쵸? 근데 얘를 위아래를 전부 다 뭐로 나눠줄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어주면 자 위에 NS 표본 공간이죠. 그쵸? 이게 전체가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NA도 NS로 나눠주면 얘가 뭐가 돼? 얘가 전체 1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홀수일 확률이 되는 거고 이것은 홀수이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즉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니까 PAQB가 되겠죠. 그쵸?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준 자 꺼낸 공이 홀수일 때 자 2번에서 꺼낸 공이 홀수일 때 3의 배수일 확률은 자 꺼낸 공이 홀수일 때 PA 분의 이때 이 공이 3의 배수일 확률은 자 3의 배수인 사건은 B지만 홀수일 때 3의 배수여야 되니까 위에 뭐가 오죠?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요 놈이 오는 거야. 됐나요? 일단 요게 조건부 확률의 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꺼낸 공이 뭐일 때야? 홀수일 때지, 그치? 홀수일 때가 밑에 깔릴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조건부 확률은 P, B바 A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뜻하는 거야. 얘가 밑으로 깔려요. 그래서 밑에 뭐가 와? PA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위에는 둘의 교집합이 올라오는 거지. 이해됐나요? 왜냐하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야 되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바로 조건부 확률의 식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식 다시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조건을 주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B바 A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 밑에 PA분의 PA교 B 이렇게 구한다.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B이기 때문에 위에는 교집합이 올라올 거고 근데 아까 설명하는 중간에 어떤 식이 있었냐면 NA분의 NA교 B 요 식이 있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줘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얘를 뭐로 나눠주면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고 얘가 곧 B라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겠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조금만 더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식은 얘가 뜻하는 건 뭐겠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쵸? 어쨌든 여기는 어떻게? 자,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밑에는 PA가 오면 되고 위에는 둘의 교집합이 오면 된다. 그럼 얘는 아래는 PA가 오면 되고 위에는 B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나요? 아래는 A라는 사건의 확률, 위에는 요 둘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와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 이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결과적으로는 B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둘은 서로 여사건 관계예요. 그래서 합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쵸? 자, 이 식을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만약에 A, B가 배반이라고 한다면 이때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야. A, B가 서로 배반인 건 어떤 관계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이 없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P, A, 교, B가 0이죠. 그쵸?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A, B가 배반일 때는 당연히 이 어떻게 되겠어? A가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A분의 PA 교 B였잖아. 그쵸? 얘가 오고 위에는 교집합이 온다 그랬어. 근데 위에 있는 놈이 0이 되니까 값은 0이 돼요. 됐나요? 또 반대로 P, A바 B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B가 밑에 깔리고 위에는 PA교 B가 오는데 마찬가지로 PA교 B가 0이기 때문에 이때 이 확률도 0이 되겠어요. 이건 A, B가 배반일 때 성립하는 거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타이틀이 뭐지?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도대체 곱셈 정리란 뭐냐?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일단 조건부 확률의 식을 먼저 써볼게요. PA바 B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위에는 둘의 교집합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고 그럼 P, B바 A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위에 마찬가지로 둘의 교집합이 올라온다고 했죠. 그쵸?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식을 PA교 B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지? PA교 B는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어떻게 가냐면 B 곱하기 얘가 넘어가주면 PB 곱하기 PA바 B 이렇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것만 남기면 양변에 PA 곱해주면 되지. 또 얘는 곧
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지금 얘를 해석을 해보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그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자,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야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곱셈 정리의 식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자, 쌤은 사실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식을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또 서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서술형에서는 식을 또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되고, 저 이거 조금 헷갈려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요 식만 일단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제 뒤로 가서 쌤이랑 같이 필수 예제 문제들 풀이 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119쪽 필수 예제 7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A가 일어날 확률이 0.4,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5일 때, 자, 합사건의 확률은 0.6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웠지. 자,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쵸? 자, 여기 PA 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요 I가 0.9가 되니까 PA 교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3이 되겠지. 그치? 자, 요 조건에서 여기까지 구해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P, B바 A를 구하래.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위에는 둘의 교집합이 올라가죠. 그쵸? 둘의 곱사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 자,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0.4,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구했죠? 0.3. 그래서 위아래 다 10 곱해서 정리해주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PA가 10분의 3이고 PB가 5분의 2고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이 주어졌어요. PB바 A가 5분의 4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PA분의 PA 교비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5분의 4다.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었고 그쵸? 얘는 지금 우리 모르는 상태야. 자, 여기 10분의 3 넣어주고 이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되지? PA 교비는 5분의 4 곱하기 자, 양변 PA를 곱해주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돼? 이 자리에 10분의 3이 들어오면 되지. 이 자리에 10분의 3이 들어와 주면 약분해주면 2, 5 이렇게 되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25분의 6이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구해냈어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는지 보니까 PA바 B를 구하래. B가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여기 위에는 둘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 PB가 5분의 2, 5분의 2분의 우리 구해놨지. 25분의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위에 분모 아래 분모 약분해주면 5, 1이 되고 자, 번분수 처리 바로 해줄까요? 약분 하나 더 하고 할까? 요거 약분해주면 얘가 1, 여기 3 아래 분자 위에 분자 서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번분수 처리해주면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바 B는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 같이 볼게요. 자, 필수 예제 8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PA가 3분의 1이고 PB가 4분의 1이고 PA바 B가 3분의 1일 때 이때 우리한테 자, 요것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요 식을 바꿔주면 PA바 B는
P, B분의 P, A 교 B 이렇게 되죠? 요게 3분의 1이래. 그럼 P, A 교 B는 3분의 1 곱하기 P, B가 되고, 그치? 넘어오면 되니까. 이때 P, B가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 그래서 우리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1이야 라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이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 구하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살펴보면,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P, A, 자, 6건의 확률, B 6건의 확률. 자, A의 6건과 B의 6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자, 우리 뭘 기억해야 돼? 드모르간의 법칙. 예전에 집합했던 거 한번 떠올려 줘야 돼요. 여기서 P, 어떻게 볼 수 있어, 이거? A, 합, B. 합사건의 6건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뭘로 묶어내려면 C는 부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C로 이렇게 묶어내려면 가운데 어떻게 연산이 뒤집혀요.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여기서 다시 자 이것은 합사건의 6건의 확률이지 그쵸? 자 우리 여기다 써볼까? A의 6건의 확률은 1에서 PA를 빼주면 되는 거였어. 그쵸? 자 그럼 합사건의 6건의 확률은 1에서 A 합 B 자 1에서 합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내야 돼? 이 합사건의 확률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PA 합 B 덧셈 정리하면서 배웠었지? 어떻게 구한다?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알잖아, 그쵸? 1 빼기 자 A 3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4분의 1 동시에 일어날 확률 12분의 1이야 구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1 마이너스 통분해주면 12분의 4, 3 빼기 1 1 빼기 12분의 6이니까 자, 1 빼기 여기가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다음 8번의 2번입니다. 자, 2번의 별표 좀 한번 쳐볼까? 엄청 많이 질문하는 문제예요. 그럼 어렵지는 않은데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쌤은 지금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풀이 1. 일단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2. 그 다음 B가 A. 얘는 뭐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걸 사건의 확률로 PA분의 위에는 교집합이 올라오면 된다 그랬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니까 얘가 5분의 3. 자, 이때 그럼 P, A 교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양변에 PA를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3 PA인데 그쵸? 5분의 3 PA인데 PA가 3분의 2니까 자, 갖다 써주면 자, 이건 5분의 2가 되겠지. 됐나요? 자, 우리한테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P,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게 P, A바 B지. PA바 B는 P, B분의 PA 교 B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PA 교 B는 구했는데 우리가 뭘 모르죠? PB를 모르네. PB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지금 쌤이 쓰는 식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오히려 밑에 지금 풀이 2. 그러니까 집합에서 배웠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풀이 2를 해볼 건데 요렇게 풀이 2는 조금 더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자 지금 하는 풀이도 알고 있어야 해. 자 PB라는 건 플러스 이렇게 돼요.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표본 공간 이렇게 있으면 요 B는 자 A교 B는 여기죠. 그쵸? 그 다음 A가 아닌 것과 A의 여사건과 B의 교집합은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B가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문제 안에 뭐까지 주어져 있냐면 얘가 주어져 있어. PA와 PB바 A와 P 자, A 여사건과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주어져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는 상태야? 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5분의 2라고 했고 요 아이는 문제에 지금 5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쵸? 그래서 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5분의 3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5분의 3 여기다 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와 주면
5분의 3분의 5분의 2가 되니까 같은 자리 약분하고 3분의 2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헷갈리는 것 같아. 예식을 잘 떠오르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풀이 2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시 풀이 2. 주어진 것들은 그대로 이용을 할 거야. 주어진 거 A 사건 후에 일어날 확률, 그다음 요거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구해낸 요 사건, 그 다음에 요 I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놓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 A바 B이기 때문에 P, B분의 P, A 교 B야. 근데 여기서 P, A 교 B는 구했는데 P, B를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 그쵸? 자, P, B를 요 쌤이 핑크색으로 쓴 요 식으로 위에서는 구해줬는데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자, 주어져 있는 P 요거 A 여사건의 확률과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교집합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요 둘을 자리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 뭐 뜻하는 거야? 얘가 우리 집합에서는 차집합의 정의죠. 그쵸? B 빼기 A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 어떻게 돼?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B에서 A를 빼주면 여기가 남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PB에서 뭘 빼는 거죠? PA 교 B를 빼는 것과 같아. 됐나요? 자, 얘가 얼마라 그랬어? 문제에서 요 놈이 5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 얘가 5분의 1이고 5분의 1은 PB 빼기 PA 교 B. 근데 PA 교 B 우리 구해놨지? 5분의 1하고 이렇게. 따라서 PB는 넘겨주면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위에서 구한 것과 똑같이 PB가 5분의 3이 나와요. 그럼 PB가 5분의 3이 나오면 넣고 계산해주면 되지. 5분의 3분의 PA 교 B는 아까 얼마였어? 5분의 2였으니까 지워주고 나면 답은 똑같이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자, 요 식이 기억하기 힘들다면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차집합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겠어요. 필수예제 9번 볼게요. 필수예제 9번 보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1부터 20까지의 공이 들어있다. 자,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려고 하는데 꺼낸 공이 홀수가 적힌 공일 때 이것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홀수인 사건을 A, 자,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하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홀수일 때 소수일 확률이니까 B바 A를 구하라는 거죠. 자, 홀수일 때 소수인 거니까 우리 어떻게 구하죠 여기? PA분의 P, A 교 B 이렇게 구한다고 했는데 뭐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 그랬어. A 사건의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쵸? 왜냐면 여기서 위아래를 다 전체 경우의 수인 NS로 나누어주면 확률이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A 1부터 20까지의 공이 있어. 여기서 하나를 꺼낼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10이 되겠지. 그쵸? 그럼 홀수 중에서 자, 홀수 1, 3, 5, 7, 9, 11, 13, 15, 17, 19 중에서 이 중에서 소수인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 찾아주면 되지. 자, 소수 찾아주면 3, 5, 7, 11, 13, 17, 19 이렇게 되겠네.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위에 7이 올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10분의 7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 셈 정리에 있는 요식 경우의 수를 통해서 구해줘도 된다. 여기다 체크를 한번 해놓으면 좋겠죠. 필수예제 10번 오른쪽 표는 H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 30명에 대하여 성별로 안경을 쓴 학생 수와 안 쓴 학생 수를 조사한 것이다. 자,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은 자, 남학생인 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놓을게요. 남학생인 경우 그 다음에 안경을 쓴 학생인 사건을 B라고 놓으면 이거는 안경을 쓴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쵸?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뭐야?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자, 남학생일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PA분의 P
A교 B 이렇게 올 텐데 우리 이건 경우의 수를 통해서 구해도 된다 그랬어. NA분의 N A교 B 이렇게 와도 되죠? 그쵸? 자, NA는 뭐지? 남학생인 경우의 수. 남학생. 총 14명이니까 14분의 위에는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써야 돼. 맞죠? 그래서 남학생 여기있지?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써야 돼. 5가 되겠네? 위에 5가 올라오면 되니까 14분의 5 이렇게 바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표가 있는 문제는 되게 훨씬 쉬운 문제인 거야. 그냥 표 안에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2번은 식을 쓰지 않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안경을 안 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안경을 안 썼을 때야. 그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총 19이죠. 그쵸? 그럼 19분의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여학생, 안 썼으면서 여학생인 건 10명이니까 위에 19분의 10, 위에 10을 올려서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3장의 당첨 복권이 들어있는 10장의 복권에서 그럼 3장은 당첨 복권이고 7장은 꽝인 거지. 이때 갑하고 을이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권이네요. 자, 1번 갑과 을이 모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 자, 갑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B, 을이 당첨 복권을 갑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A,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B라고 보면 자, 갑과 을이 모두 자,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요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자, 이것은 확률의 곱셈 정식을 이용할게요. A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A가 뽑고 그 뒤에 B도 뽑는 이런 사건이죠. 갑이 뽑고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갑이 처음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 되겠고 비복권이기 때문에 갑이 뽑고 나면 당첨 복권이 2개, 비당첨 복권이 7개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 을이 뽑을 확률은 9분의 2가 돼서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1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이래. 그냥 을이 뽑을 확률이야. 그럼 을은 갑이 뽑은 상태에서 뽑을 수도 있고 갑이 뽑지 못한 상태에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은 자, 갑이 뽑고 을도 뽑은 거. 그 다음에 갑이 뽑지 못하고 을이 뽑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당첨 복권을 뽑는 경우 얘는 위에서 구했지. 15분의 1.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갑이 뽑지 못하고 그 다음엔 뭐야? 갑이 뽑지 못한 상태에서 을이 뽑는 거니까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됐나요? 그럼 이제 15분의 1 플러스 처음에 갑이 못 뽑아. 뽑지 못하는 거니까 10분의 7이 되겠지? 당첨 복권을 뽑지 못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3이 되고 6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을이 뽑을 확률은 총 9개 중에서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계산을 해주면 얘가 1, 3분의 1. 자, 30으로 통분하면 30분의 2 플러스 7이 되니까 30분의 9가 돼요. 약분해주면 3으로 약분하면 3. 그래서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필수 예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PC방에서 A, B 두 회사에서 생산된 LCD 모니터를 3대5의 비율로 구매하였다. A, B 두 회사에서 생산된 모니터 중에서는 3%, 2% 각각 불량품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인 거야. 이럴 땐 표를 만들어요. 자, A 회사, B 회사로 나눌 수 있고, 그쵸? 불량인 거, 정상인 제품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고 자, 항상 표는 끝에 자리를 남겨놔야 돼. 자, 합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 했냐면 A, B를 3대5의 비율로 구매하였다고 했어. 그럼 전체에 대한 A의 비율은 8분의 3. 전체에 대한 B의 비율은 8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때 자, A, B 두 회사에서 생산된 LCD 모니터 중에서는 각각 3%, 2%의 불량품이 들어있다. 그럼 A 중에서 A는 8분의 3이지? 이 중에서 8분의 3 중에 3%니까 100분의 3이 불량인 거고 자, B.
8분의 5. 전체의 8분의 5 중에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이 불량품이 되는 거지. 맞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볼까? 이 PC방에서 구매한 LCD 모니터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라고 했으니까 불량품일 확률, 그게 밑에 깔려야 되고, 불량품일 확률은 8분의 3 곱하기 100분의 3 더하기 8분의 5 곱하기 10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때 그 제품이 A 회사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자, 이건 A의 불량률, 얘는 B의 불량률. 위로 올라가면 되죠. A 회사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이니까 100분의 3 이렇게 되고, 자, 어떻게 해주면 되지? 분자 분모 전부 다 800 곱해주면 다 없어질 거고, 남는 거 계산하면 9 플러스 10분의 9가 되니까 19분의 9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일 때는 항상 뭘 해야 돼? 표를 만들어서 풀어야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A 회사 제품이면서 정상 제품일 확률이 궁금해. 그럼 얘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줘도 되고, 자, A 회사에서 불량품일 확률이 3%면 A 회사에서 정상일 확률은 97%이기 때문에, 자, A 회사 전체의 8분의 3에 해당하는 제품 중에서 정상일 확률 100분의 97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는 B회사 8분의 5 중에서 2%가 불량이니까 98%가 정상이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불량품 전체는 이거 두 개 더해준 거, 정상인 거 전체는 요거 두 개 더해준 거고, 쌤이 지금 비율, 확률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 합계는 1이 되는 이런 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발전 예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발전 문제 13번이 요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자, 조건부 확률에 꽂힌 문제예요. 자, 요런 유형의 문제 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나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봐야 돼. 자, 일단 주머니 A에는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4개가 들었고, 그 다음 주머니 B에는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3개가 들었대. A고 B예요. 자,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검은 공이 1개, 흰 공이 1개 나왔을 때야. 그럼 저게 어디로 깔려야 돼? 밑으로 깔려야 되지. 그랬을 때 그것이 주머니 B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라고 했어. 자, 식을 세워보면 일단은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했죠. 근데 그게 A가 될 수도 있잖아. 자, A를 택할 확률 2분의 1. 그때 여기서 몇 개를 꺼내지? 2개를 동시에 꺼내. 그럼 6개 중에 2개를 동시에 꺼내. 선택이니까 6시 2분의 그때 검은 공 하나. 자,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 흰 공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지. 자, 또는 B주머니가 택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2개를 꺼내. 자, 6개니까 6시 2분의 이때도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니까 3시 1, 3시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때 그것이 주머니 B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니까 이건 A1 확률이고 B1 확률이야. 그것이 주머니 B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6시 2분의 3시 1, 3시 1 얘가 올라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분모에는 2 곱하기 6C가 모두 다 있으니까 전부 다 지워줄까? 위아래 다 2 곱하기 6C를 곱해서 다 지워주고 나면 남는 건 여기 2C1, 4C2는 2 곱하기 4니까 8. 여기는 3 곱하기 3이니까 9. 자,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돼서 계산해주면 17분의 9. 이렇게 되겠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까지 수업을 마무리하였어요.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